어젯밤부터 강원도 전역에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영동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고 영서 지역에서도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서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자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강원도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발표하자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보상 지급 대상과 지원 등이 형편없다며 아예 군항공대를 이전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수돗물 유충으로 3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3건 모두 수돗물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부터 영동 지역에 100에서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에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마당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집주인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흙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폭우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들어온 겁니다. 비가 주춤한 사이 물은 빠졌지만 곳곳에 침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순식간에 물이 부르는데 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뭐 한 5분, 10분 사이에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다 차버렸으니까 아주 그냥. 기습적인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이처럼 침수 피해를 본 주택들이 속출했습니다. 한때 집안에 물이 들이닥쳤다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방 곳곳이 진흙으로 뒤덮였고 물건들이 젖지 않도록 급히 옮기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시간은 잘 모르고 갔는데 갑자기 차오르니까 그래서 빗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랑 다 차 빼라고 하고 거의 한 50cm 올라가가지고 2층으로 올리고. 어젯밤부터 영동 지역에는 곳에 따라 200mm 이상, 대부분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빗물이 모이는 저지대는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면서 한때 차량이 고립됐고 안전을 위해 아예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그 물이 막혀도 제대로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펌프로 포 올리고 작년에도 포 올려서 다시 내고 했는데 해마다 하여튼 비만 와서 물만 나가면 무조건 여기 막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동해안 6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오후 들어 비가 그치거나 약해지면서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영서 지역에도 밤사이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0시쯤 춘천시 효자동의 한 주택 축대가 무너져 주민 3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어젯밤 10시쯤에도 춘천시 신부급의 한 주택 지붕이 날아가 주민 1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천 산해면에 101mm의 비가 내렸고 춘천 남산 93, 홍천 69, 철원 5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영서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방안인데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강원도는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바쁜 의사 역학조사관. 강원도는 2016년부터 16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아직도 뽑힌 사람이 없습니다. 공공의료의 핵심 축인 강원도 5개 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수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구의 한 병원은 투석실을 운영할 의사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 의사 구하려고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전국을 누빈 것 같은데요. 헤드헌터, 우리나라에 있는 헤드헌터 다 부탁하고요. 강원도 4개 의대에서 해마다 26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남는 의대 졸업생은 13.8%에 그칩니다. 의대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이탈을 하죠.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사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 대학 소재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강원도 공공의료계는 의료 취약지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도에 취약한 지역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2배나 3배 높은 지역이 많은데요. 특히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밀하게 뒷받침되고 같이 배가가 된다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인건비 지원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의사가 지역에 계속 남아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방부가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는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보상 지급 대상과 지원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천 군항공대 이전을 요구하며 몇 개월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은 아예 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오히려 부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홍천의 모 항공대. 군부대 인근 도로에는 군 항공대 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줄줄이 나붙었습니다.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당한 인근 주민들은 아예 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서부터 그 소음을 듣고 크면요 우리네도 성질도 과해지고 소리도 커지고 그러니 뭐 애들 듣기 시간 같은 데는 할머니 공부 못하고 왔어요 이래고. 국방부가 군부대 소음 피해 범위 기준을 민간 항공에 비해 완화했고 다른 지역 간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 보상 금액도 피해가 큰 1정 구역이 한 달에 6만 원, 2정 구역은 4만 5천 원, 3정 구역은 3만 원도 안 된다며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군 소음법 때문에 고도 제한에 이어 건물 신축이나 증축 금지 등 재산권 규제만 줄줄이 이어진다며 차라리 군 항공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전체 땅을 태양리를 다 사든지 1구역 안에 거는 아니면은 이 부대가 이전 자체를 하라는 거죠. 국방부는 군 소음법 시행에 따라 홍천 비행장 소음 측정과 분석 용역 사전 설명회를 마련했지만 피해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 대표는 사전 설명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걸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음 측정이라도 응할 수밖에 없다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홍천군은 도심 내 군 항공대와 매봉산 전차포 사격장, 비승 사격장 등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면 국방부에 전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춘천 수돗물 유충으로 의심 신고된 유충 3건 모두 수돗물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가 신고 현장에서 채취한 유충을 국립생태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퇴계동 한 곳과 거두리에서 발견된 유충은 나방파리 유충으로 나머지 한 곳은 실지렁이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나방파리류와 실지렁이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가정집 세면대나 배수구 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수돗물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강원도가 통일부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민간단체 후원 형태로 진행됐는데 지난해 10월 통일부의 규정 개정으로 강원도와 서울, 경기 등 10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대북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만큼 남북협력기금으로 인도적 교류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하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포, 속초, 낙산, 하조대, 삼척, 맹방, 망상, 추암 등
방문객 30만 명 이상 동해안 8개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야간에 음주와 취식이 금지됩니다. 동해안 자치단체 단속반은 관광객이 음식물을 갖고 들어갈 경우 3차례 경고를 한 뒤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 수순을 밟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춘천시가 육림고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청년몰에 입점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모두 10명을 모집하고 합격자에게는 점포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창업 교육 등 1인당 최대 2,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육림고개에는 상점 70여 곳에서 20여 명의 청년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휴가철 안전한 여행 문화를 장려하고 숨겨진 강원도의 구석구석을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제6회 강원도 29초 영화제 작품 공모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강원도와 함께로 강원도에서 재미있는 상황들과 에피소드를 통해 행복감을 불러오는 이야기나 DMZ, 휴양림 등 강원도의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즐기고 힐링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면 됩니다. 29초 영화제는 강원도에 대한 생각들을 29초 분량의 이야기로 구성 표현하면 되고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강원FC는 내일 저녁 7시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1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성남과 맞붙습니다. 강원은 올 시즌 3라운드에서 성남과 만나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K리그1이 정규 라운드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강원은 12경기에서 4승 2무 6패를 기록해 승점 14점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학교 방학에 맞춰 안전한 여행지를 찾는 가족들을 위해 한국여성수료원이 언택트 가족 바캉스 신설 운영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